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남미에 앞으로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27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재정 수입을 대부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남미의 좌파 국가들의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난이 일어나자 중국이 이렇게 나서서 통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됐고요.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한 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관계가 썩 좋지 못한 좌파 남미 국가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또 미래의 큰 시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내심 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실크로드를 넘어서 중남미까지 포용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일단 어제 빅 이벤트를 우리 시장은 잘 소화를 해냈는데요. 만기일 다음 날 수급은 사실 만기일이 좋았거나 나빴거나 항상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먹구름으로 작용했던 국제유가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고 있고요. 그리고 그렉시트도 우리 증시의 부담 요인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그리스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요. 시리자 쪽에서도 그렉시트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은 점차 덜어지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상승 쪽으로 방향성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00선을 회복하고 이제는 1910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장에서는 1910선이 문제가 아니라 192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는 0.71%의 상승이고요. 1910선 후반 1918.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일봉 상황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약간 좀 파란 불빛으로 된 캔들 보이시죠? 오늘 장입니다. 지금 노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 여기에 딱 걸쳐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고점이 바로 형성이 됐죠. 1923.0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920선에서의 어느 정도 저항 수준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함께 좀 모여 있습니다. 1920선 수준에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먼저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띄죠. 이런 가운데 기관은 아직 방향성 잡지 못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맞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업종별 흐름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업종이 웬일인지 증권 업종입니다. 증권 업종 지수 2%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금속, 기계, 섬유, 의복, 운송 장비 순으로 모두 다 1%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 업종 왜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종목군들까지 또 뉴스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증권주들 대체로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키움증권이 단연 돋보이죠. 현재 8%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그 뒤를 잇는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3% 정도 상승 흐름. SK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이쪽이 다 1에서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1900에서 저점을 좀 다져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띈다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키움증권 개별 이슈에 조금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키움증권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였습니다. 이 키움증권 쪽에서 다소 귀가 솔깃해질 만한 뉴스를 좀 내놨는데요. 키움증권은 증권업계에서도 대표적인 무점포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 내에서 점포가 없는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증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키움증권의 권 사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그러니까 이 핀테크 사업에도 나설 것이다, 진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핀테크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요. 이 가운데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무점포 은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이 출사표를 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에 화답하듯 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54,900원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은 약간은 좀 반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직전 고점 수준 그 부근에서 좀 멈칫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8.27% 상승 51,7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키움증권이 핀테크주에 합류하면서 또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이 다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제가 좀 담아봤는데요.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함께 6에서 7%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에 27%, 다우 데이터는 한 주 동안에 40%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도 핀테크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 키움증권의 핀테크 이 진출 소식 맞물리면서 오늘 장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 바로 실적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분석들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죠. 지금 삼성전기입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현재 3%대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5% 올랐는데 오늘장 추가적으로 탄력 붙습니다. 대한유화, 이 화학주 가운데서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오늘장 5% 급등, 7만 원 선 회복입니다. 철강주 두 종목도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현대제철인데요. 나란히 2% 가깝게 그리고 4% 정도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현재 3% 정도의 상승 시세. 현재 묶어놓은 이 5가지 종목은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기대감과 관련된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이 밖에도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NC소프트입니다. 네, 증권가에서 NC소프트 오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갑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BH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있었습니다. 오늘 NC소프트 실적 변동성이 크지만 않다면 앞으로 신작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IM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총 공세를 펼치게 될 2015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적극적인 행보로 밸류에이션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모바일 신작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은 NC소프트가 지난 G스타에서 차기 모바일 IP를 공개하게 되면서 그동안 모바일 게임주 대비 여류에 있던 밸류에이션이 일정 수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NC소프트의 모바일 신작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원년이라면서 향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실적보다 신작 게임의 이벤트 일정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작 모멘텀은 꾸준하게 대기하고 있다는데요. NC의 신작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서 PC와 모바일 플랫폼에 동시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특히 배당을 확대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해 배당을 크게 확대했죠. 이에 따라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1월 8일에 나온 리포트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2015년을 좋게 봐야 할 3가지 이유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길드워2 확장팩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신규 게임들이 앞으로 출시된다. 또 PC 게임사의 모바일 성공 스토리가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길드워2의 박스 판매 성과와 확장팩 판매 예상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2년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된 길드워2의 확장팩이 출시되는데 올해 실적 전망에 200만 장 판매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길드워2와 관련되어 있는 분기 매출액 추이입니다. 바로 올해 3분기 정도의 아주 큰 폭의 급증, 이때 이제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올해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들입니다. 중국 불소 모바일이 1분기 전후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대작 리니지 이터널의 첫 번째 베타 테스트도 1분기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온 모바일 버전은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 모두 6가지의 모바일 게임들이 올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기존 PC와 콘솔 개발사들이 모바일 게임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서 성공하는 스토리가 속속 관찰되고 있다면서 NC소프트의 흥행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기대감이 먼저 형성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블리자드의 주가인데요.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주가는 모바일 진출 전후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는 올해 EPS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올려잡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1월 2일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NH투자증권 불소 모바일 중국 시장 테스트가 완료됐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3만 원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불소 모바일 버전은 중국 텐센트를 통해서 테스트가 지난해 말에 완료가 됐는데요. 모바일 게임 흥행이 올해 기업 가치 재평가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을 필두로 해서 NC의 모바일 게임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모바일 게임의 실적 기여도 없이도 NC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8% 성장한다고 전망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성공이 NC의 기업 가치를 앞으로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리니지 이터널을 포함해서 이 신규작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모바일과 PC 플랫폼 동시에 대응하고 동시에 글로벌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여의도 특징주에서 다뤄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글로벌적으로 대전을 할 수 있는 게임의 형식이 나타나고요. 리니지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모바일로 리니지가 심어지게 되면서 과연 얼마나 큰 반응을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주가는 이미 NC소프트 정말 21선 또 5일선이 아주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역배열을 바로 돌려놓는 모습을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9만 원 선의 주가, 증권가에서는 20만 원대, 24만 원대 중반 정도 이렇게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570선도 뚫어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3일 연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차트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그려지고 있죠. 45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60도 정도 각도로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0.98%, 1%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571.94포인트, 570선을 넘어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직전 고점, 지금 10월 달에 직전 고점은 이미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이 지난 9월 달 고점 수준으로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꾸준히 좀 우상향 패턴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조금 더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의 여기가 딱 570선 라인이죠. 출렁거림이 있었지만은 바로 뚫어내서 현재 570선은 꾸준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은 기관의 힘입니다. 기관 오늘도 삽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코스닥에서 7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8억 원 정도, 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의 수급 패턴 보고 계시고요. 빨간색 라인 외국인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장 초반에는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9시 후반 구간대 매수로 돌아섰죠. 현재는 4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개인은 보겠습니다. 개인은 이 외국인과 정반대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초반대까지만 해도 샀는데 매도로 확 돌아선 이후에 현재 매도 물량이 100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키워드 바로 핀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된 종목들도 점차 확산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빠르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규 산업으로 핀테크를 언급하는 종목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 신고가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종목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35,4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스트소프트, KG 이니시스 10포인트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대체로 많이 못 오른다 싶은 종목도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트론이 왜 껴있을까요? 지금 약간의 종목군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사이버결제, 이스트소프트, 이니텍 모두 다 오늘장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금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C큐브라는 다소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 있는데요. 이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플랫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장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사이버결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어제장에 좀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NHN 엔터테인먼트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자회사긴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할 빛을 보지 못하고 어제 파이어링크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자회사들 내에서 좀 순환매가 도나 봅니다. 그룹주들 좀 묶어서 살펴보실까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 유상증자 아직까지도 증권가에서는 왜인지 모르겠다 어리둥절해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 오늘장에 4%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파이어링크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신사업 쪽에 투자가 가속화되고 파이어링크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장은 다소 쉬어가죠. 그런데 이 매기가 한국사이버결제로 좀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한국사이버결제는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장에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그룹주 내에서도 다소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또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은 유독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일 겁니다. 먼저 인바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장에서도 이 CES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내놓고 또 상까지 받았다라는 소식에 신고가를 썼죠. 오늘 장에서 또 11% 이상 오르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최근에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인바디고요. 이 인바디뿐만 아니라 휴원스, 인트로메딕, 녹십자, MS, 휴비츠, 아이센스 모두 다 강합니다. 이래서 5%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아이센스도 오늘장 신고가 종목입니다. 현재 5.51% 상승, 7만 원 선 넘어서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현물 시장 지수 흐름 좋은 만큼 선물 지수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3월물 현재 1% 상승 246.40포인트입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장 개인 쪽에서 포지션은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이 250계약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300계약 정도 팔면서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래 대금, 이 거래량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네, 지금 수급 상황 다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인이 현재 200계약 정도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비슷한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는 거 다시금 수정해서 알려드립니다.